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연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렸던 12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좀 매파적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이게 보는 투자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살짝 매파적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제롬 파월이 좀 매파적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얘기한 건 아니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지.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25bp나 됐어요. 근데 1월 달에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다라는 거죠. 12월 달에 인하하는 거, 인하된 거, 요거는 시장을 알고 있었느냐? 다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1월 달에 그렇게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애매한데,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케빈 베셋이 지금 다음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5월 달에 바뀌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월 달에 바뀌니까 5월 달부터 완화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얘기죠. 네. 왜냐하면 케빈 베셋은 이미 정해졌고, 거의 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팔이 와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2월 달에 관둬요. 그러면 사실은 스티브 미란이 관두면 케빈 베셋이 일단은 연준 의원으로 들어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벌써 내년이 딱 되면요, 이것은 제롬 파월의 힘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발언들은 이미 사실은 조금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이런 완화적인 정책이 반영이 돼서 1, 2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지, 네. 여기서 갑자기 5월 달에 바뀌니까 5월 달부터 좋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진한 얘기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의 1, 2월 연간 수익률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는지. 네, 여기 나왔네요. 보면 그러네요. 1, 2월 달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을 2,000포인트 보내겠다, 3,000포인트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보내겠다 해가지고 지수가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실적이 뒷바탕이 돼야 되고, 정책이 뒷바탕이 돼야 되고, 글로벌 또 이런 여러 가지 완화적인 스탠스가 계속 지속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푸시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올해 시장도 또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흐름을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어디 쪽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 고민도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라면 2026년 투자 좀 어떤 시점에 무게를 두고 바라보시나요?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할까요? 네. 네. 적극적으로 얘기할까요? 두 버전 다 해주세요. 두 버전 다 할까요? 보수 얘기를 얘기하면 1분기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요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반영이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1분기에 후루룩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내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저는 첫 번째를 고르고 싶고, 그럼 세 번째는 없어요. 세 번째 뭐냐면 내년 주식시장은 안 좋을 것 같다. 그건 없어요. 네, 그건 없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물가 지표가 막 올라가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것도 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우리 영어 공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그거를 다시 뭐가 된다 그럴 때 우리가 re 써요, re. RE를 쓰잖아요. 그래서 reflation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년에 reflation이 있을 것이냐? 주거비가요 지금 많이 안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거 아세요 혹시? 주거비는요 1년이나 1년 6개월 후행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거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I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내년 1분기 한 4월 달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거는 아주 그냥 자막으로 세게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무슨 이 IRC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투자할 때 뭐가 불편했냐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증권 계좌를 트는데 굉장히 복잡 다양한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랑 그다음에 환율 때문에 24시간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못 편입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증권 계좌를 트는, 그러니까 오픈하는, 등록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이 아니고 유럽 기관들,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초에 그게 딱 이제 규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소형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유럽의 기관들이 만약에 자금 인플로, 자금 유입이 많아진다면 중소형주 안 사거든요. 대형주 사나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물산, H현대 엘렉트릭, 삼성중공업 뭐 이런 거 사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 사겠죠. 그래서 저는 둘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가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과거에 코스피가 이제 많이 올라갔고 코스닥이 지금 그만큼 못 따라가면 이거는 죄송한데 mean reversion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평균 획이라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코스닥이 이제 뭐 키맞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많이 틀리잖아요. 아니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기에 또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흐름을 조금 더 산업적으로 좁혀가 볼 텐데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서버 투자가 말 그대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MLCC 사용량도 역대급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AI 서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좀 어느 한 종목에 좀 특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쿄에 있을 때 사실은 저는 한국 주식 전문 투자 전략가이기 때문에 뭐 한국 회사만 방문하면 사실은 되고 전략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쿄에 있으면 그 연관 산업에 있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종 산업에 있는 연관 회사들을 좀 방문하긴 해요. 가끔씩. 저도 피곤하니까 밥 먹고 집에 가고 싶죠. 근데 가끔씩 방문합니다. 근데 무라타를 한 3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무라타가 이제 전 세계 MLCC 넘버1 회사죠. 우리나라 반도체 넘버1 회사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인 듯이 MLCC는 무라타예요. 뭐 타이어 유덴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무라타입니다. 근데 무라타에서 얼마 전에 그 코멘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근데 무라타 얘기하면 삼성 전기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라타 얘기한다고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삼성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서버 1개 렉당 44만 개 MLCC가 소모된답니다. 채굴기의 100배 수준이래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GB300 GPU 기준으로 해서 3만 개 MLCC가 필요하답니다. 이게 스마트폰의 30배고 자동차의 3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주 MLCC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기의 매출의 40%가
MLCC예요. 음. 삼성전기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플립칩 BGA 패키징, 심텍처럼 그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좀 강조를 드린 그 비전 AI, 그걸 뭐 두 가지로 나눠, 비주얼 AI, 비전 AI 아무거나 불러도 되는데 네. 카메라 이미지 센서는 또 삼성전기가 못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카메라는 어디 들어갑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카메라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MLCC가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아요. 예, 공급이. 이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HD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LS엘렉트릭이 변압기가 쇼트지가 나가지고 2030년까지 아무리 만들어도 수요에 감당하지 못하는 네. 이런 거랑 좀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하고 그 다음에 이 MLCC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LG이노텍, 이 부품 쪽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투자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같이 공부해보자고 말씀해주신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HBM 시장에서 쌓은 기술력을 앞세워서 올해 또 3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로 상장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뜻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 그 다음에 한 달 전, 네. 요 정도 기간을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옆으로 기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저번 분기에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시현했지만 과거의 모든 영업이익을 합쳐도 네. 지금 용인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그 큰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걸 뭐 문제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안타까운 점은 이 회사들은 너무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네. 공장을 갖다가 수십조, 수백조짜리를 지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영업이익이 아주 많아야지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돈을 못 벌고 매출이 낮으면 수십조의 손실을 낼 수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수십조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네. 어떤 해는 수십조의 손실을 내기도 했던 것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고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긴가민가 할 정도로 오래된 얘기지만 네. SK하이닉스가 도대체 몇 번이나 파산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SK하이닉스는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10조를 벌고 아무리 내년에 100조를 번다 해도 그 100조는 사실은 앞으로 투자할 돈의 어쩌면 3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300조, 500조를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SK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상 SK라는 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SK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럼요. SK가 지주회사예요. SK가 지주회사라는 거 모르는 시청자분들 계시면 그거 저 좀 화낼 겁니다. 예, 이거 뭐 다 아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SK 밑에 SK 스퀘어가 있어요. 그게 중간 지주회사 격이죠. 중간 지주사. 예, 예. 그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를 소유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 20%. 하이닉스 밑에 무슨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또 다른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럼 자기가 100%를 투자해야 돼요. 쉽지 그래서 않네요. 예, 그래서 이제 금산 분리를 완화해야 되는 것이고 50%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시장에서 파이낸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55로 이렇게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SK하이닉스가 재무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이제는 SK하이닉스 사도 된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왜 그러면 그동안 기었다가 갑자기 좀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이런 거 왜 그러냐? 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 여기에 또 숨어 있었네요, 이유가. 숨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시청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하기는 조금 쉽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SPC 설립이나 네. 조인트 벤처, 합작 등으로 해서 외부 자금 유치가 쉬워지고 이런 방향이 검토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확정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뭐 지금 반도체 AI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확정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물론 뭐 이거를 또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허가를 해주면 좋죠.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성민 대표님이 직접 선정하신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두 개의 종목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깊게 파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사실은 뭐 AES라고 할 수 있나요?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원아나텍이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기관 대상 논딜 로드쇼 IR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대1로 큰 기관들을 만나서 우리 회사는 이렇고 앞으로의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예측은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고요. 이제 Q&A 세션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보통 이틀을 하면 한 6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도 이렇게 만나서 IR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NDR, 딜이 없는 로드쇼라고 그래가지고 논딜 로드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난 내용이고요. 주가는 그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옆으로 좀 움직이다가 급등을 한 다음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중에 회사가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관련된 내지는 뭐 계약 관련된 숏리스트는 이제 압축된 후보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한 회사가 아니라 내지는 뭐 두 회사가 아니라 한 10개에서 20개 회사와의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2-3개 내지는 2개, 많으면 5개까지 이런 압축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6년 불과 20일 후죠. 20일 후에 일어날 일이고 계약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회사의 자신감이 강화된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로드맵을 보면요, 2025년 하반기부터 지금이죠. 아직 12월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하고 이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2026년에 국내 초기 론칭을 하고 해외 파트너와 계약을 통해서 유통 실행력이 담긴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실적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2027년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뭐 여러 국가가 될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는 기본이고요.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기타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2027년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당연히 미국 FDA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요. 회사의 목표는 뭐 7천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뭐 7천억을 한다 못한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AI 의료기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AI 의료기기의 마진은 분명히 10%는 아닐 겁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적어도 20% 이상, 많으면 40에서 50%까지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AMT입니다. 요것은 이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 이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지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은 이 회사는 D램,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D램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유통하는 회사인데 실적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이 D램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025년에는 3,955억, 내년에는 4,855억의 매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배당 수익률만 봐도 아마 4.5%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인 세 개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 SAMT고요. 하나는 미래반도체, 신성반도체인데 마켓시에요. 시장 점유율의 70%가 이 회사가 압도적으로 갖고 있고요. 앞으로 2년 동안은 D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타이트한 업황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도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이 회사의 내년 2026년 PER은 약 4.5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배당 수익률도 4.5%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한 50%는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PER 5배 언더의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리포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에는 5,8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7,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SAMT,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또 SAMT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성민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